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 A10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신고서 서식만으로도 작성 방법을 포함하여 총 3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스마트 A10에서도 10개의 탭과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영상은 총 3편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업로드가 될 거고요. 이번 영상은 그중 첫 번째 영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 금액과 소득 공제 등 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에 대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를 포함한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고,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소득자라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스마트 A10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소득 금액 탭부터 종합소득세 탭까지 순차적으로 작성하면 되는데요. 소득금액 탭의 상단 신고 유형은 아래 소득금액 계산 명세에서 입력한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소득이 2건 이상이면 신고 유형 중 우선순위가 가장 큰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우선순위는 성실확인, 외부조정, 자기조정, 간편, 기준율, 단순율, 비사업자, 분리과세의 순인데요. 현재 데이터에서는 선택된 신고 유형 중 외부 조정이 제일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상단의 외부 조정으로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신고 유형 중 비사업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 소득이 없고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하고, 신고 유형을 비사업자로 선택하면 기장 의무가 자동으로 비사업자로 선택됩니다. 단 이때 예외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비사업자 소득과 주택분리과세 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신고 유형을 비교했을 때 비사업자가 분리과세보다 더 우선순위이기는 하지만 분리과세로 선택해야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결정세 계산서 서식이 첨부됩니다. 따라서 이때 신고 유형을 분리과세로 선택해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미등록 사업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자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등록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없을 뿐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 유형을 비사업자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장 의무는 소득금액 계산 명세에서 선택한 소득 중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이 있다면 복식부기와 간편 중 선택하고, 기본적으로 직전 연도 업종별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의 기장의무 판단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대리구분은 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항목에 맞게 선택하는데요. 대리구분이 선택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인쇄 시 세무대리인 정보가 반영되기 때문에 세무대리 정보가 반영되지 않길 원한다면 대리구분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 대리구분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인쇄하면 됩니다. 은근히 문의가 자주 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소득금액 계산 명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구분 코드는 키보드에서 F2 또는 코드 도움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32번 주택임대업 선택 시에는 업종 코드가 701101부터 701104 그리고 701301인 경우에만 선택하고요. 31번, 41번, 61번의 동업기업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100조의 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경우 선택하고, 같은 법 제100조 14의 동업기업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동업기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해 설립한 단체를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사업장은 31번, 41번,
61번 동업기업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구분 코드 중 30번 부동산, 31번 동업부동산, 32번 주택임대소득을 입력하면 상단 임대소득 명세 툴바가 생성되고 여기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신고 내역이 소득구분별로 집계되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구분 코드를 선택하고 신고 유형과 기장 의무, 그리고 데이터를 불러오는 회사명에서 회사를 선택하면 신고 유형에 따라 관련 서식에서 총 수익 금액과 소득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는데요. 신고 유형이 성실 확인, 외부 조정, 자기 조정인 경우 총 수익 금액은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에서, 소득 금액은 조정 계산서에서 반영되고 간편장부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소득 금액 계산서에서, 또 기준율인 경우에는 추계소득 계산서에서 반영됩니다. 그리고 기장 의무가 복식부기인데 신고 유형을 단순율로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되는데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신고 유형을 단순 경비율로 선택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 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신고 유형을 단순 경비율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미등록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000000000부터 끝자리 29번까지 순차적으로 입력하면 되는데요. 미등록 사업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업종 코드란에서 코드 도움을 했을 때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업종 코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등록 업종 코드 중 451102, 451103, 703021, 703022 이 4개의 업종 코드에 대해서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 유형이 추계 기준율인 경우에는 2월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2월 결손금 공제 여부란에서 2월 결손금 공제를 선택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동사업장 여부는 회사 등록에 공동 여부를 여로 설정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회사명에 해당 회사를 불러왔을 때 공동사업장 여부를 자동으로 반영하는데요. 이때 대표 공동사업자의 성명은 회사 등록에 등록된 본인의 인적 정보가 반영되기 때문에 공동사업장의 비대표자라면 대표 공동사업자 성명과 주민번호에 본인의 정보가 아닌 대표 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로 입력해야 하고요. 공동사업자 소득분배 명세서를 작성했다면 상단 공동분배 불러오기를 눌러 본인의 지분율대로 작성된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를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은 사업장이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또는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사업자는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해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 기장해야 하는데요. 프로그램에서는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회사를 별도로 생성하고 각각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단독과 공동사업장의 회사를 모두 불러와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이 겹치지 않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 유형을 단순율로 선택한 경우에는 하단의 단순경비율 선택에서 일반율 또는 자가율로 선택할 수 있고요. 최저한세 적용 여부는 최저한세 적용이 가능한 부동산 소득일 경우 해당 소득에서 적용 여부를 여로 선택해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도 최저한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특수관계인 인원수에는 간혹 가족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라고 해서 특수관계자 인원수의 정보를 기재해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수관계자 인원수에는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인,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 따른 손익 분배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만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 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 금액으로 보아 합산 신고를 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인원수와 특수관계자의 인적 정보를 기재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자라고 하더라도 합산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특수관계자 인원을 입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소득 구분이 부동산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나 기타, 연금소득 등을 입력할 때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등 정보는 지급처의 정보를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근로소득의 총 수익 금액을 입력하면 2천만 원을 한도로 필요경비가 자동 계산되고 연금소득 또한 해당 금액을 입력하면 900만 원을 한도로 필요경비가 자동 계산됩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금액을 입력하면 필요경비가 자동으로 계산되는데요. 만약 종교인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자동 계산된 금액보다 실제 지출한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추가로 58번 근로 종교인 소득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동일한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총수익 금액에 2천만 원을 입력하면 51번 근로소득의 총수익 금액 5천만 원과 합산하여 7천만 원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재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필요경비 계산 식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총 금액은 1,325만 원으로 계산되는데요. 51번 근로소득에 필요경비 1,225만 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58번 근로종교인 소득의 필요경비에는 나머지 100만 원만 반영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세액은 소득구분 코드가 51번에서 57번, 그리고 66번일 때 총수익 금액의 37% 이내여야 하고 60번, 61번 기타 소득일 경우에는 총수익 금액의 31% 이내여야 하므로 이보다 크게 입력하는 경우 홈택스 전자신고 오류검증 대상입니다. 입력된 소득을 삭제하고 싶다면 삭제한 라인을 선택한 다음 키보드에서 F5 또는 상단에 휴지통을 클릭해 삭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득공제 등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등 탭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소득공제 신고서에 작성된 내용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와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그리고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등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 신고서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소득공제 신고서에 작성 대상 항목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고 작성 대상이 없는 사업소득자라면 소득공제 탭 16번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에서 직접 입력합니다. 입력 시에는 연말정산관계, 성명, 내외국인 구분 등 본인과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공제가 자동 선택되기 때문에 공제 항목을 확인해 주시고요. 자녀세액 공제는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가 가능한 점 기억해 주세요. 연금보험료 공제는 역삼각형이나 금액란을 클릭해서 직접 입력이 가능하고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공제에 있는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탭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신고서에서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 금액을 입력했더라도 소득공제 등 탭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신고서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내역을 입력했다면 새로 불러오기를 했을 때 아래 조세특례 제한법상 소득공제에서 자동으로 코드와 공제액이 불러오는데요. 금액을 더블 클릭했을 때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는 20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2016년 이후 가입자는 사업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근로소득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 가입분부터는 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가입 연도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팝업창에서 언제 가입했는지를 선택한 다음 재계산하여 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또 공제 한도는 표와 같이 소득금액 기준별로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한도가 적용되고 적용 버튼을 눌러 공제 금액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소득 명세서에 있는 공제받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상 소득공제도 소득세법 소득공제처럼 근로소득이 있어야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111번 신용카드 사용과 114번 우리사주 조합원 출연금, 117번 장기주택 마련저축, 125번 고용유지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종합한도 전체 부표 버튼을 클릭해서 대상을 확인하면 되고 이 창에서는 소득공제 종합한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녀자 공제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때 조건 중에 소득 요건을 놓쳐서 공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추가 공제에서 부녀자를 선택할 수 없거나 부녀자 공제 금액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서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고 해서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에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런 오류가 발생합니다. 신고서만 봤을 때는 부양가족도 배우자도 없는데 부녀자 공제를 받겠다고 표시해서 그런 거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에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되 기본공제에서 배우자를 X로 변경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에이텐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금액과 소득공제 등 탭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